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,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, 출고 전 꼼꼼한 검수, 리프트 필수 점검,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. 안녕하세요, 차나두 이시안입니다. 요즘 다시 매입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그동안 매입 사기가 꽤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전화로 제가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냥 환불해라, 아니면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,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잘 쓰지 않다가 요즘 다시 또 많이 사기건이 늘어나기도 했고, 흔히 얘기해서 개기는 애들이 늘어났습니다. 네가 뭔데? 왜 그러냐? 내가 뭔 잘못을 했냐? 이렇게 막 개기고 하는 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로서는 정말 다행입니다. 유튜브로 쓸 수 있게 그냥 해결해주세요 하고 네 하면은 뭐 쓸 게 없어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못 썼던 건데 또 막 개기고 하는 애들이 나오면서 정말 고맙게도 다시 영상으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자 계속 올리는 거고, 그렇게 당부를 하고 부탁드리는 거는 내 차를 팔 때 이제 계약금을 걸겠다 하는 딜러들은 제가 본 99%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약금을 안 받으면 됩니다. 현장에서 내 차량을 보고 상태를 보고 좀 판단을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라,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계약금을 받는 순간 얘네들도 돈을 줬기 때문에 차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 하면서 차를 보다가 키를 안 돌려주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감가를 해서 차를 뜯어가다시피 가져가려고 하는 애들이고,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너가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놔라 라고 해서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 생돈을 뜯어가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뜯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계약금 안 받으셔야 되고, 또 이제 현장에서 내 차를 안 팔 거다, 차 키 달라, 그럼 위약금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고성이 오고 가고 싸움이 일어나고, 그러다가 현장에 이제 경찰이 오게 되고,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도 현장에 왔을 때 이거는 민사적인 부분이 강해서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없다 라고 하고, 피해자분들은 현장에서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까 더더욱 사기꾼들에게 말려들고, 그러다 보면 돈 뜯기고 차 뜯기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계약금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, 자, 그러면 이제 매입 사기는 계약금을 안 받으면 당할 일이 웬만하면 없을 것이고, 그러면 이제 내 차를 팔 때 딜러들한테 부당 감가를 당하지 않고 조금 잘 팔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없을까, 이런 댓글들을 좀 달아주셨기 때문에 그 팁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내 차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답니다. 이제 차라는 거는 타고 다니다 보면 어디가 부서지기도 하고 기스가 나기도 하고 또 어디 새기도 하고 이런 게 차예요. 그 중에서도 외판, 실내 인테리어 이런 쪽에 기스가 있는 거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차를 딱 주차해놨는데 누군가 나도 모르게 박아놓고 문콕을 내놓고 크진 않아서 고치진 않았어요. 근데 그런 게 내 차를 팔 때는 감가 요인이 됩니다. 차량에 기스나 흠집이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, 기스가 없는 차보다는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돼요. 그게 당연한 겁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수리비가 들어가기 마련이고, 그럼 당연히 수리비가 감가가 되겠죠. 그러면 내 차에 뭐 기스가 있고 뭐 문콕이 있고 해서 수리를 하고 파는 게 맞을까? 통상적인 경우에는 차라리 수리를 안 하고 감가를 맞고 파는 게 낫습니다. 딜러들이 일반 소비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차를 잘 고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돈으로 수리를 해서 누군가한테 판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감가를 맞더라도 차라리 그냥 넘기는 거래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실내 시트라든지 이런 게 좀 오염이 돼 있다, 아니면 어디가 찢어져 있다,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딜러가 왔을 때 이런 건 당연히 감가를 하겠구나, 아니면 어느 정도 미리 얘기를 해놓고 조금 더 가격을 명확하게 알아놓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차 상태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.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차를 한두 번 주변을 이렇게 앞에서 외관을 둘러보고 실내도 인테리어적으로나 이런 데 기스가 없는지 그런 거 잘 살펴보시면 돼요. 특히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차에 태우면 강아지 발톱에 의해서 실내 인테리어가 막 기스가 많이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기스가 있으면 찝찝합니다. 기스 없는 차보다는 당연히 눈에 안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, 두 번째도 첫 번째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기술적으로 내 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? 첫 번째 말씀드린 외판이나 뭐 실내 인테리어나 기스나 문콕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찌그러짐이나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기술적인 건 뭐냐면 내 차의 누유, 엔진 상태, 미션 상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내 차가 새는 데가 있는지, 아니면 엔진 상태가 객관적으로 내 차가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, 그리고 미션이 뭐 튕김 현상 없는지, 근데 이런 것들은 차를 잘 모르는 분들, 일반 소비자분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러면
딜러들의 말에 말릴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? 차를 거래하기 전에 내 집 주변 가까운 공업사나 정비소를 가서 내 차의 기술적 요인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 내 차가 엔진에 누유가 있는지, 미션에 누유가 있는지, 아니면 엔진에 뭐 소음이나 진동이 좀 안 좋은 편인지, 정비소를 가면 그분들이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.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네, 이 차는 어디가 좀 아프네요,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딜러를 만나기 전, 혹은 딜러가 아니더라도 개인 거래를 하기 전에 내 차를 좀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. 정비소를 가서 내 차를 딱 살펴봤는데 누유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차를 팔려고 딜러를 딱 만나보니까 이 딜러가 고객님 차 누유가 너무 심하네요, 이거 한 100만 원 감가할게요. 이런 딜러들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. 내가 새는지 안 새는지 나는 잘 몰라요. 그러면 100만 원 그냥 감가 당하는 겁니다. 50만 원 그냥 감가 당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공업사 가서 띄워봤어요, 어제. 근데 누유는 전혀 없었댔어요. 그러면 이제 딜러가 이 누유가 심하네요 하면 무슨 소리예요, 어제 내가 다 띄워봤는데 누유 새는 데가 없었는데 어디가 샌단 말입니까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부당 감가를 안 당하겠죠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집 근처 정비소 널려 있어요.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많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쯤은 가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. 뭐 공짜로 봐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돈 1, 2만 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100만 원, 50만 원 감가 안 당하려고 하면 1, 2만 원 쓰는 건 아까운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내가 판매할 차량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2015년식 K5 흰색의 10만 킬로 프레스티지 차량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근데 내 차가 얼마 정도에 팔리는지, 요즘에 뭐 엔카나 KB 차차차나 이런 플랫폼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1시간도 안 걸려요. 10분, 20분, 뭐 많으면 30분만 투자하시면 내 차가 팔리는 금액이 최저 금액부터 최대 금액까지 시세 비교가 가능합니다. 그러면 내 차도 대략 어느 정도 금액에 팔리겠구나,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, 아니면 어느 정도는 받아야 합당하지 않나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엔카에서 내가 판매할 차량을 K5 흰색의 10만 킬로 무사고 프레스티지 등급을 팍 팔라고 봤어요. 근데 지금 엔카에서는 뭐 썬루프 있고 통풍 시트 있고 이런 게 비싸게 팔립니다.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팔립니다. 내 차는 썬루프가 없고 통풍이 없는데도 비슷하니까 뭐 한 1000만 원 팔리겠네, 이렇게 생각하면 내 차는 이미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, 그분한테는. 그러면 예를 들어 650에 산대요. 그러면 1000만 원에 팔릴 차를 이 금액밖에 안 준다고?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고 차를 파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등급뿐만 아니라 옵션까지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, 그리고 이 지금 엔카나 차차차에서 팔리는 옵션까지 가장 비슷한 차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시세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실제로 이렇게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. 그런 분들은 차를 못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가격을 더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해서 내 차의 시세를 미리 좀 파악하고 있으면 분명히 차량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이렇게 내 차를 판매할 때 잘 파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유념해서 좋은 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중고차는 차나두, 감사합니다. 차나두였습니다.